자, 일단 박용진이 어찌됐거나 이제 정봉주 논개 정봉주 선생의 희생으로 인해서 공천에서 이제 탈락이 된 건데 기어이 내가 차점자니까 공천을 줘야 된다고 지랄지랄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내 아직까지 다 죽은 줄 알았던 수박파들이 근데 죽긴 죽었어요. 공천 못 받은 애들 한 20명이서 김부겸, 정세균과 힘을 합쳐서 우리 용진이를 살려야 된다고 난리를 피웠죠. 그래서 이게 자칫하다 보면 이게 마지막 어떤 불씨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잘 정리가 됐습니다. 자, 관련된 기사 보고 다시 세부 설명 드릴게요. 네, 박용진이 공천 승계받지 못하자 김부겸, 임종석, 정세균 등이 극노했습니다. 특히 김부겸이 언론 배포문에서 박용진을 사실상 배제하는 경선 결정이 과연 잘된 결정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막말 리스크를 거론하며 공천 재고까지 요구했습니다. 요게 이제 두루두루 뭔가 진보 진영 사람들에 대한 몰아붙이기, 이간질, 그리고 어떻게든 용진이는 살려놔야 된다. 용진이는 심어놔야 된다. 민정위로는 도저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없다. 뭐 요런 어떤 맥락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철저하게 박용진을 죽여야겠죠. 근데 이 박용진 살리기에 이제 동원된 세력들을 딱 보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박용진을 살려야 된다, 차점자한테 줘야 된다는 논리를 먼저 때렸어요. 금요일 이전부터 목요일부터 계속 때렸고 이거를 받은 게 김부겸, 그리고 정세균, 그리고 기타 공천에서 날아갔던 수박 의원들이겠죠. 그럼 이제 얘네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틀은 뭐냐는 거지. 그러면 이게 기존의 민주당 안에서 암약해왔던 조선일보만 본다고 하는 수박 낙지파들의 마지막 저항인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양문석까지 같이 날리면서 뭔가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 내지는 최고위에 대한 어떤 현재의 공천 장악력을 흔들어 보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죠. 이걸 진화시킨 분이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게 진행이 된 거죠. 일단 박용진은 정당한 경선을 통해서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먼저 경선을 통과했던 정봉주 의원의 그 추후에 밝혀진 개인적인 사안 때문에 다시 이 자리를 내놔야 된 거기 때문에 공천을 취소해야 된 거기 때문에 이건 당헌 당규에 있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전략 지역으로 여기를 선정해가지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가지고 그 후보를 결정한다라는 당헌 당규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원칙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당헌 당규상으로 지원자들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전략공천위에서 결정한 후보자들을 놓고 전당원 투표를 하게끔 되는 거죠. 기준은 권리당원 70%, 지역당원 30%의 비중으로 해갖고 이걸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뻔뻔한 놈들이 박용진한테 물려달라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원칙대로 해갖고 전략공천주로 해갖고 투표를 할게 그랬더니 그러면 나 하위 30% 감점 빼주고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70% 30% 하기로 한 이 규정도 없애고 지역당원들로만 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30% 감사는 그 의원들 중에 하위에 속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있던 사람이 날라갔다고 그 죄가 없어지나? 의원 평가도 같이 없어지는 거야? 위에 사람 날라갔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진짜. 그러니까 오로지 박용진을 위해서는 법도 필요 없고 원칙도 시스템도 필요 없고 당원 당규도 필요 없고 우리 용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백지화하는 상태에서 지역 투표만 갖고 해줘요라고 하는 욕을 한다는 거죠. 그럴 거면 하지 마.
아,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은데요. 정말 아직 들쳐맞았어. 진짜로. 아, 진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원칙대로 해서요. 박용진은 30% 감사. 음. 조수진 조수진 변호사. 변호사는 25% 가점. 시작부터 55점 까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이 상황에서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경선해요? 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내 오늘 6시부터 투표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투표한다. 기다려. 나 반드시. 천천히 해. 그러다 또 서버 터져. 오늘 나눠서 터진다에 해야 500원. 오늘도 서버 터진다에 500원. 그리고 그 박용진은 뭐라고 했냐면 그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여기 공천을 예시로 들면서 거기서는 차점자가 공천 승계했는데 왜 여기만 경선 지역이냐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거기는 그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차점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선이 끝났잖아. 끝나고 나서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전략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천 구례니까 또 제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면 연락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점자로 되신 분이 이제 김문수 그 후보인데 제가 김문수 후보를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왜 이 건하고 다른 건지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한번 기획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내일 사이에. 뭐 연락 됐어요? 당연히 연락되죠. 오. 고향 사람인데 한 달이 건너면 다 닿습니다. 근데 이게 아, 그 고향 이상한 고향. 위험해. 우리도 같은 부산 조국 장관 대표님 우리 부산인데 고향 사람인데 우린 연락이 안 돼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진짜 연락이 안 나온다고 됩니다.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순천 구례 이쪽 지역에 원래 이제 저기가 있어요. 먼저 달리던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신성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번 경선 결과 불만을 품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또 하나의 조금 잡음이 일어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거지. 잘못해서 쫓겨나서 2위가 승계받았는데도 뭔가 여기는 특혜를 받은 것 같은 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를 통해 가지고 당사자의 목소리로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 부분 저희 방송에서 독점으로 인터뷰를 통해 갖고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독점이 많이 걸려요, 저한테. 그래서 그거하고는 결이 다른 거고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결정했거나 뭐 외부의 요인이 힘이 작용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나한테 특혜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박용진은 이거 안 돼. 참 이거 말이 안 되는 상식이 없는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의 사태가 저는 매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또 한 번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이 수박의 잔뿌리들이 얼마나 질긴가를 보여주는 그거였고, 지금 박용진을 밀고 있는 많은 탈락 의원들은 커버 경선도 뒤집힐 수 있는 거네. 박용진이 되면 나도 하고 나서야 되겠네라는 생각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을 그대로 통과를 시켜갖고 국회에 보냈으면요, 또 21대랑 똑같은 수박들의 난동을 볼 뻔한 거야. 그러니 이것들을 날린 게 얼마나 잘 된 거냐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거 다시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한민수, 박용진, 조수진 3명이 된다 이런 단독 기사가 나긴 했었거든요. 심지어 다른 누구지? 다른 친문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름에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그게 2인 1표제가 된다느니 막 온갖 얘기가 다 있었는데 딱 둘만 딱 해놨잖아요. 다 정리를 한 거잖아. 그렇죠. 왜냐면 1인 2표제로 해갖고 선거에 어떤 뭐랄까
변수를 싹 없애고 그냥 단순하게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이 양수 투표로 올려놓은 거예요. 두 사람만 올려놓고. 근데 이것 자체가 저는 박용진 입장에서는 이게 3번 죽이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 일단 정봉주한테 죽은 거 자체가 일단은 개망신이야. 그렇죠. 정치신 자기 지역구 지켜오던 이선 의원으로서 아무리 룰이 있었지만 날린 게 1차고 두 번째는 이 지리한 수박들을 끌어들여 갖고 경선 불복을 하고 이런 문제를 생긴 게 두 번째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시험 때 떠오르는 거야. 저는 해보나 마나 이게 서대문 갑처럼 그때처럼 지금 그때 권리당원들이 서버가 터지도록 몰표를 줬는데 박용진을 놓고 표가 얼마나 나오겠냐는 거지. 이거는 같은 사안에 대해 갖고 공천으로만 3번을 죽이는 거예요, 박용진을. 근데 박용진 또 이걸 하네 또. 난 내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해서 굳이.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는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되게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만 장례를 치러주면 될 거를 갖다가. 몇 번을. 네, 3번을 부관 참실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 마치 그 제갈량이 그 남만 정벌할 때 그 잡았다가 놔주고 결국 나중에는 항복하잖아요. 네. 그런 걸 노린 건가? 뭐 7종 탈금이라 그랬나? 아무튼 그랬죠. 맹획을 잡아서 풀어주고 뭐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지금 박용진을 민주당은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고 이러한 와중에 이제 불똥이 양문석 후보한테 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얘기하면서 막 고민정부터 시작해서 막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난리가 났죠. 근데 오늘 아침에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 출연해서 딱 한마디로 딱 해결해 주셨어요. 아니, 죽은 노무현한테 그러지 말고 산 이재명한테 잘해라. 살아있는 당대표한테 잘해라. 정말 이 가짜는 것들이에요. 지금 있는 이런 얘기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것들, 노무현 파리하고 있는 것들, 실제 지들이 노무현한테 했던 말들 어록을 다시 뒤집어 보면요. 세상에 그런 배신자가 없어요. 박용진도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갖고는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진보냐 이래가면서 쌍욕했던 놈이거든. 뭐 그냥 이렇게 뭐 정리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잠깐만 보면은 자,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노 대통령 범죄를 그냥 범죄자 취급한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미 김부겸 노 대통령 다시 손학규 변호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김부겸이 김대중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에 있을 때 박용진 대변인이죠. 노무현 정권 3년이 보통 3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뭐 그 외에도 뭐 선글라스 안 쓴 박정희라고 했나? 뭐 독재라고 했나?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해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지금 양문석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 찾아가셔가지고요 인사하면서 이제 사과하는 그 사진과 기사들을 내보냈고 오늘 네. 여기 아침에 와가지고 네네. 이렇게 하고 유가족과 노 전 대통령 그리와 국민께 사죄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쪽 지역 안에서의 지역 주민들과 어떤 당원들의 결합을 좀 더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금요일 오후에만 해도 위기처럼 보여졌지만 주말을 거치면서 이걸 신속하게 진압함에 있어가지고 야, 민주당이 진짜 기민하구나. 당 지도부가 정치 제대로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수박들의 마지막 저항마저도 이렇게 철저하게 정리를 하는구나 라는 신뢰를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뭐라고 했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셨다.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라고 노 대통령이 말했다.
그러니까 뭐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을 비난한 정치인을 비토하지 않았을 것이며 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그럼요. 했고 그다음에 뭐 표현의 자유가 있다. 다만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인데 국민 폄훼나 소수자 약자 비하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유세장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니 원님 욕도 하는데 뭐 대통령한테 그렇게 한 게 무슨 그거냐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도 아니,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파리하는 저 정치인들, 원로들, 저 새끼들은요, 애초에 김대중 파리하다 김대중 욕했고, 문재인 파리하다 문재인 욕하고 있는 놈들이고요. 맞아. 반면에 시민들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했던 지네들의 해당 행위나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 새끼예요. 아니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비하하거나 비난하면 안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비하하거나 비난해도 돼? 아, 온갖 그냥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란 놈들이 아예 뭐 잡아가라고 한 거잖아 거의 지금 아니, 얼마 뭐 안 됐어요 그것도. 정치인이라서 우리가 다른 잣대를 대는 게 아니고, 아,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게 입만 열면 남의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사람은 딴 데 가선 내 욕을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예. 잘해서 그래서, 없는 사람 욕하면, 나 어. 화장실 갈 때 뒤가 찜찜한 그러니까 거 화장실 똑같은 못 가는 거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예, 저 사람은 어디 가서는 저렇게 욕하겠거니? 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다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 욕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문재인 대통령 욕했던 사람들이 이제 봐요. 이제 이재명 대표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쳐 못 쓰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민주당은 오히려 이 네 분들을 진정시키면서 오히려 이 당원들이나 어떤 지지자들한테 효능감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는 이제 청년위원들 경선할 때 서버 터졌잖아요. 아마 이번에 정말 놀랍고 압도적인 수치의 박용진 비토론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내가 이날만 기다렸다, 권리당원으로서. 그래서 이런 투표와 단합력과 그 결과를 들여다보면서 수박들은 더 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당원들에 대한 이만큼 연습을 했으니까 빨리 본선 가고 싶다. 빨리 4월 10일 돼갖고 투표하고 싶다라고 하는 강력한 욕구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벤트로 밴드웨건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